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국계 최초 주한 미국 대사인 성김 대사가 북한에 대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김 주한 미국 대사가 북한이 최근 광명성 3호를 발사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의무와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어렵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성김 대사는 또 미국이 북한과 건설적 태도로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는 등 의무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경제 시스템을 개방하고 주민들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성김 대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도 관심을 비치며 이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President Obama has been very clear that he is prepared to engage constructively with North Korea. But we also want to make sure that North Korea lives up to its commitments. We also want to make sure that North Korea refrains from provocation and behaves in a responsible and peaceful manner with its neighbors. 성김 대사는 한미 간의 관계가 한반도를 뛰어넘어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alliance now, in fact, has a distinctly beyond the peninsula character, allowing U.S. and ROK troops to work together not just on the peninsula, but in various initiatives around the globe. 특별히 성김 대사는 한국의 대외 원조 활동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대외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국가로 발전했다며 효과적인 원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극동포럼은 국내에서 24차례, 해외에서 1차례 열렸으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동안 리언 라포트 전 한미연합 사령관,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강사로 나선 바 있습니다. 2003년 9월에 시작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분야별로 우리 시대의 현안들을 조명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해 왔습니다. 한미 수교 130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성김 대사는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은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나 식민지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실제 처리 환수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우리 법원에는 2000년 처음 소송을 제기해 1, 2심 모두 원고 패소한 바 있습니다.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새소리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교회. 이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데요. 올해 녹색교회로 선정된 교회 중에는 이런 숲속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서정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적한 숲길을 따라 올라가다 발견한 교회 안내 표지판. 근처에 교회가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청지기 교회는 별장을 연상케 하듯 울창한 숲의 경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회 앞마당으로 나오면 규모는 작지만 잘 가꿔진 텃밭도 있습니다.
교회 한켠에는 나무 판자가 가득한 목공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교회에 필요한 탁자와 의자, 서랍장, 그리고 예배당에 걸린 십자가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여느 목공소에서 제작하는 제품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직접 만들어 사용하자는 교회의 비전이 목공방 운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올해의 녹색교회로 선정된 청지기교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에코카페를 개소했습니다. 카페에서 사용되는 커피는 제3세계 원두를 구입하는 공정무역 거래 방식을 통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설탕과 올리브유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카페를 찾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인문학 강좌와 상담 프로그램 등이 별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커피도 제3세계에서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갖고 온 커피를 주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이 청지기 교회에서 했던 뭐 자연학교 프로그램, 또 뭐 공방 프로그램 했던 것들을 이제 그 자리에서 좀 펼쳐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청지기 교회 이진영 목사는 7년 전 숲속으로 교회 건물을 옮기면서부터 교인들의 기도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의 건강과 신앙 문제에 대한 기도가 많았다면 이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한다는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들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허락해 준 자연 속에 있는 모습을 닮아가요.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 그게 우리 청지기교회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교회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추진됐던 서수원 고속도로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교회와 불과 30-40m 떨어지지 않은 주변 환경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숲이 빼곡했던 이곳 교회 앞마당은 서수원 고속도로 건설로 나무가 모두 잘려나간 상태입니다. 청지기 교회는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주변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해 반대 활동을 펼치며 생태계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입니다. 교회도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일부라 고백하는 청지기 교회. 교회가 해야 될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딱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피조세계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환경으로 되돌릴 수 있는.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15개 분야의 상임위원회와 1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한 교회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회 일치위원장 최낙중 목사 등 상임위원장 7명과 대외협력위원장 정도출 목사 등 특별위원장 8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한 교회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는 지난 창립총회에서 채택한 규약 제24조에 의거해 상임위원회를 15개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위원회 분야가 세분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향후 법규를 개정해 위원회를 전문적으로 세분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교회발전위원회와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남북교회 협력위원회 등 총 15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특별위원회는 세터민 상담소, 화해중재위원회 등 13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을 역임한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가 한기총 명예회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목사는 지난 23일자로 사퇴서를 작성해 한기총에 접수했습니다. 최 목사는 한기총 정관 제18조 1항의 명예회장 임원직을 사퇴한다며 명예회장들이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기총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목사는 명예회장직 사퇴가 다른 명예회장들과 의논한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 목사는 한기총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본인이 섬기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월드비전과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한기총 탈퇴를 공식 발표했으며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가 한기총 행정보류를 신청해 이듬해 탈퇴했습니다. 올 3월에는 예장통합과 고신, 합신, 기성, 기침, 예장한영이 한기총 행정보류를 결정했습니다.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의 정착과 자립을 위한 교회 역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주최한 세터민 선교 워크숍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명예박사 주선혜 교수는
그동안 교회가 탈북자 선교를 할 때 그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탈북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역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교수는 또 세터민들이야말로 다가올 북한 선교의 가장 훌륭한 재원이라며 교회가 탈북자들의 신앙교육에 인내를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사례 발표에서는 온누리교회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터민 사역단체의 한터와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의 김은미 목사가 실제 세터민 사역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장통합총회는 세터민 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총회 차원의 세터민 종합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종합소장에는 하나교회 강철민 목사가 임명됐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코란을 모독한 혐의로 수감됐다 석방된 기독교인의 두 자녀가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슬림들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타미라트 월데고르기스가 2년간의 감옥 생활 후 지난 4월 말 석방됐으나 이 무렵 두 자녀가 실종됐으며 결국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타미라트는 자신이 석방된 후 마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무슬림들이 일을 저지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타미라트는 재작년 의류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예수는 주라는 문구를 일부 옷감에 새겨 넣어 발각됐습니다. 하지만 무슬림들이 코란에도 같은 문구를 써넣었다고 허위 고발해 체포된 바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고소되기 직전 사망했으며 50명의 수감자들과 한 방에 수감됐다가 한쪽 다리가 마비된 채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주요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합총회가 경북 울릉군 도동제일교회에서 울릉도 독도 선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 기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념관은 1652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되며 선교 역사관, 예배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2기 청소년 에큐메니컬 캠프를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미얀마 양곤에서 진행합니다. 한국과 미얀마, 양국 청소년들의 지도력 함양을 위한 캠프로 참가 희망자는 6월 29일까지 교회협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통일학회 등 44개 통일선교단체의 연합체인 주빌리 코리아 기도 큰 모임이 다음 달 6일 숭실대학교에서 주빌리 코리아 기도 큰 모임을 개최합니다. 대회에서는 군포 산울교회 이문식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탈북민 민화주 씨가 간증할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순복음 선교회가 65개국 파송선교사 720명을 초청해 제38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선교대회를 통해 선교사와 가족들은 고국에서 위로와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씨입니다. 더위가 주춤한 것도 잠시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금요일부터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반면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겠고 서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춘천 13도 등 평년 수준을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7도, 부산 2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예상되니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한 결과를 냈는데 참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불행한 역사의 피해자로 살아온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와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